자, 돈이 보이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특징부터 정리해 주세요. 일단 그 애플의 그 실적의 훈풍이 국내 증시에 전반적으로 그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코스닥 그 반등이 있었는데 최근 그 종합지수나 그 코스닥 지수의 그 차트 흐름이 조금 안정된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또 한 번 되는데 환율이 아직은 1,400원대 머물고 있는 것을 좀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어제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HDI 업종 대표들의 그 상승은 일단 투자 심리를 좀 안정시키게 하는 그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과거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면서 시장은 바로 실적이라는 부분에서 주가의 그 재편 또는 낙폭과의 어떤 바운딩 이런 부분의 그 흐름이 좀 나타났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징 섹터도 어제 상당히 눈에 띄던데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보셨어요? 일단 그 IT 업종의 그 상승이 좀 그 돋보였는데 삼성전자가 조정에 다시 그 반등을 했던 부분에서 대형주의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과 맞물리면서 2차 전지도 여전히 이렇게 그 탄력이 있고 어제 이제 특징 부분 중에 하나는 그 포털입니다. 네. 바로 네이버나 특히 이제 그 카카오뱅크 이런 그 종목군들이 오랜만에 그 탄력을 줬던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 봅니다. 아마 이것은 미국 쪽의 어떤 그 훈풍이 또 주가에 그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그 느낌을 좀 받았고요. 반면에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이 주가에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건설 업종들이 실적에 대한 그 업황 부담감이 나타나면서 이제 대형주가 좀 낙폭이 있어. 특히 이제 호텔 이런 그 전체적인 그 백화점 이런 관련주들이 영업 적자 부분이 좀 누적됐다는 부분과 법인세 특히 이제 호텔 신라가 어저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징 부분하고 이제 중국 봉쇄가 부각이 되면서 특히 호텔 신라의 그 낙폭이 커지면서 다른 이러한 백화점이나 호텔 관련주, 면세점 관련주 주가 하락을 좀 만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중소형 섹터를 봤을 때는 대형주 따라갔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에 이런 거 파운드리 투자 의지가 좀 나타나면서 특히 어제 후공정 관련주의 주가 탄력이 좀 눈에 좀 보였던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그 파운드리에 네페스나 두산, 테스라가 좀 눈에 좀 보였던 부분이고요. 2차 전지 역시 견조하고요. 폐배터리가 그 눌림목 부분에서 그 반등을 좀 이끌었고요. 특히 뭐 재건 관련주도 요새 좀 탄탄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폴란드 부분에서 그 웨스팅하우스의 악재가 나오면서 이제 원자력 관련주가 낙폭이 좀 컸던 부분이지만 어제 또 뉴스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 그 제끼하고 민간 기업하고 이런 그 어떤 그 MOU를 맺는다는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주가에 좀 반영되느냐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국내 시장도 이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보다는 바로 그 실적에 의한 주가의 그 재편 부분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게 어제는 웨스팅하우스 실망감으로 원전이 네네. 떨어졌다면 네. 어제 이제 한 저녁 6시쯤에 그렇죠. 산자부와 폴란드와 한국형 원전을 네네네네. 수출하겠다라는 소식이 연합뉴스를 통해서 예, 그 전해지면서 MOU가 좀 맺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어제는 실망감으로 떨어졌지만 오늘은 그 갭을 또 메울 수 네, 있겠다. 가능성이 높겠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 LG 이노텍도 소개를 해주셨고 그 전에 소개해주셨던 종목들 리뷰 한번 해볼까요? 예, 지난번에 이제 그 방산 관련주를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바로 이제 그 폴란드 호재가 좀 있었지만 LIG 넥슨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사우디나 중동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높았던 부분인데 LIG 넥슨은 이제 말씀드린 이후에 이제 그 목표가는 달성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때 좀 타이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9만 원대에서 9만 5천 원대까지 일단 올라왔고 제가 볼 때 이제 아주 뭐 탄력적으로 급등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면 이제 추격 매수는 조금 그 눌림목이 온다 하더라도 갖고 계신 분은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그 외국인들도 연속 4일 동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원형 바닥의 흐름을 보고 목표가 한 11만 4천 원대까지도 한번 이렇게 좀 들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서 2차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이제 그 반도체 특히 이제 나노 공정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소재 산업 부분인데
바로 SNS 대기죠. 23,300원대 정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급등 이후에 이제 조정을 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추세를 깨진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 목표가를 한 25,000원을 했는데 약간 시간을 두고도 본다면은 현재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한 모습을 파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 27,000원까지도 가져가자. 이 배경에는 이제 연기금도 최근에 매수가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돈이 보이는 뉴스는 뭔지 또 궁금한데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십시오. 예. 일단 그 삼성전자가 집중하는 게 어디냐에 그 초점을 줬던 부분, 이제 뉴스에 이제 그 파운드리 쪽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반도체가 혹한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 바로 어닝 쇼크를 만들었던 것이 메모리 쪽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의외로 또 비메모리 쪽에서는 현재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부분이 반도체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메모리 한 그 2분의 1 정도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과연 이 뉴스에 보면 어디에 치중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파운드리 쪽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파운드리는 중요한 게 선단 쪽에서 수율입니다. 그 다음에 나노 공정, 그러니까 미세화 쪽이 가장 이제 경쟁력이라 보는데 최근에 그 수율이 상당히 삼성전자가 개선되면서요 3나노 쪽을 이제 공략을 좀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4분기에도 이제 이지용 회장도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그 파운드리는 좋다.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의 그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의 테일러시라든가 또는 피퍼, 그 평택 그 사공장이 있거든요. 여기다 이제 투자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 배경 중에 하나는 앞으로는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특히 자동차의 그 전장 부품이라든가 사물 인터넷 이 모든 것이 이제 비메모리 쪽에 비중이 상당히 커지면서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집니다. 메모리의 2배, 3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TSMC가 이번에 공장을 증설하려다가 잠깐 멈췄어요. 8월 달에, 7월 달에도 9월 달에. 근데 이제 어디가 문제냐 볼 때 삼성전자가 간파한 거는 뭐냐면, 이거 수율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평택포와 테일러시 쪽에 이제 파운드리를 갖다가 잡으려고 투자를 하는데, 왜냐면 삼성전자가 16.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서 TSMC의 3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보단 파운드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크게 좀 부각이 되겠고, 네. 거기에 보면 그 관련주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그래서 네. 바로 저는 그 원익 IPS를 좀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게 특징입니다. 특징인데 여기서 이제 그 원익 IPS도 그동안 이제 투자 지연이 나오면서 반도체도 그 원익 IPS도 뭐냐 반도체 장비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을 갖다가 그 납품을 해야 되는데 투자가 안 되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서 2분기, 3분기까지도 실적이 좀 안 좋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지만은 이런 그 실적의 하락은 있지만 바로 이제 아까 말씀 P4도 지금 현재 하고 P3도 이제 P3 공장의 투자, P4 그러니까 평택포 공장이죠. 이쪽에도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부분이 계속 나온다면은 동기업에도 이제 이런 그 매출에 대한 그 수혜가 계속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 보는 건 이제 원익 IP에서 4분기는 실적이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고 내년도에는 실적 성장의 원년이 될 거다라고 다시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원달러 상승과 최근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볼 때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파운드리 쪽에 많이 하면서 이런 부분의 공정 부분의 그 매출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디스플레이 부분은 아직은 좀 저하지만은 파운드리 쪽에서 현재 그 영업이익 부분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차트 흐름 좀 볼게요. 일단 가장 그 최근 제가 이제 주가의 그 특징을 볼 때 많이 빠졌습니다. 과거 이제 반도체 영화 부분에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그런데 최근 들어오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종목은 단기 이평의 정배열을 만들어놔야 중장기 이평도 정배열이 되면서 이제 시세가 나는 건데 최근 그 흐름을 볼 때 일단 단기 이평의 그 정배열에 대해서 이격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도 내려오고 그래서 물량의 어떤 소화 과정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시면서 접근을 좀 하셔도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원익 IPS 살펴봤습니다. 사실 그 부품 공급난으로 실적이 올해 상반기에는 별로 안 그렇죠. 좋았고 네네.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계속 낮춰 잡았습니다. 네.
그랬었습니다. 그런 여파가 지금은 네, 이제 실적이 해소가 됐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자사주 매입과 공매도 쇼커버링에 따른 수급 기대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 선반영입니다. 선반영이요? 미리 선반영됐고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를 갖다가 파운드리 쪽 계속 할 거잖아요. 그 SK 하이닉스도 나노 쪽에 이제 그 뭐 낸드 쪽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주가가 선행하는 부분이란다면은 이제 저점을 오지 않았냐 이런 단점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네, 자 원익 IPS였습니다. 다음은 어떤 뉴스입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2차 전지 폐배터리 쪽을 많이 하는데 폐배터리도 또 눌림목이 왔어요. 네. 그래서 폐배터리 또 마침 그런 뉴스가 좀 나왔는데 폐배터리의 가장 그 함축된 타이틀은 자원 전쟁입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이제 친환경이라는 부분이 좀 부각되는데 이런 그 자원 전쟁이라는 부분인데 지금 최근 이제 그 시장에서는 그 해제되는 게 전기차의 역설입니다. 전기차 하면 이제 친환경 차인데 이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환경 오염 요인인 폐배터리를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재활용 부분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정부 차원이나 민간기업 차원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폐배터리의 재활용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성장이 커질 수 있다는 이런 그 얘기가 좀 있던 부분인데 특히 이제 여기에 가장 크게 좀 부각되는 게 폐배터리의 가격이 이 원료가 너무 비싸졌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신다면은 과거 이제 그 탄산 리튬 가격이 509 위안이었잖아요. 근데 58위안에서 509 위안, 그러니까 7배, 8배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원자재가 너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코발트 가격도 그렇고 그림에서 보면은 대개 50%, 70%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커지고 700%죠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크게 이제 비싸졌는데 국가들이 서로 이제 자국 보호주의라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나면서 공급망 불안이 나타나니까 이거 니켈 리튬 재활용하자는 쪽이 계속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좀 부각이 된다는 이런 얘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 확보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자원이 이렇게 빈국인 국가에서는 재활용하자는 측면들이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배터리는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가 커갔듯이 폐배터리도 이제 성장의 원년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그 아래 그 종목들을 보시면 뭐 성일하이텍이라든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군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눌림목이 좀 다시 왔다라고 봅니다. 세비캠입니다. 폐배터리 이제 리사이클 쪽이고 폐산 쪽에 재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네. 폐전지, 폐산 쪽인데 정부채, 복합채인데 이건 양극재 쪽에 들어가는 물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커지고 지금 현재 특히 이제 설비 투자가 한 2026년도 한 4배 정도 이상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출이 있겠고요. 차트 흐름 좀 볼게요. 낙폭이 컸습니다. 최근 이제 주가 흐름상 양봉 흐름이 좀 나오면서 그동안 이제 18만 원대부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2차 전지 부분에서 폐배터리도 좀 전이되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약간 21선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항은 좀 있겠죠. 그래서 약간 부달 매수 관점으로 최근 눌림목에서 좀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비캠 지금이 매물벽이 좀 두꺼운 가격대예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걸 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소화해서. 분할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이걸 잘 소화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비캠까지 봤습니다. 오늘 무료 공개 방송 계획 있으신가요?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BN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